몇 년 전 연예계는 행복한 결혼 소식도 안타까운 결별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1호 커플인 서인국과 박보람이 안타까운 결별을 발표했고 개그맨 김국진과 가수 강수지는 서로를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송지선 아나운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인은 자택에서 스스로를 끝으로 몰아갔으며 추락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송지선 아나운서는 생전 MBC 스포츠플러스 소속으로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진행하며 야구 여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당시에는 모두 쉬쉬했던 일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스포츠 아나운서인 송지선은 5월 23일 자택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지선 아나운서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2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송지선 자신의 31번째 생일을 5일 앞둔 날이어서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건은 지난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의 미니홈피에 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합니다. 2011년 5월 7일 새벽 싸이월드에 임태훈과의 관계에 대한 다이어리가 올라왔는데 곧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실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사적이고 민망하고 거북한 이야기를 왜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소망했던 이 일을 그만둘 각오로 이 글을 씁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그동안 없었던 일로 지우려 애써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었고 말 많은 동네에서 갖가지 루머에 겁먹었던 제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기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의미해지는군요. 제 우울증은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고 소중한 제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할 것도 없이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가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게 시즌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몇 번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보 같은 저는 더 버틸 수도 없는 만큼 스스로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져서 제 모양새가 더 웃겨지면 그러면 등 떠밀려서라도 이 일을 관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최악인 줄 알면서도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가 저를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 안 되는 지금을 소중한 방송까지 망쳐가는 저를 여기에 있다 보면 좋아한다는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태훈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그렇게 그 아이는 제게 다가왔지만 나이차도 컸고 운동선수와 엮이는 게 잘못된 일로 몰리던 당시 분위기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해 애써 거절했습니다. 태훈이도 잘 넘어간 듯 싶었죠. 하지만 둘이 있게 되면 또다시 키스하려 들고 사귀자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렇게 제가 좋으면 한 달 만나보겠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누나를 오래 보려면 남녀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도 같았고 어젯밤 키스를 실수로 여기는 듯 하기에 저 역시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남녀 사이로 발전하지 않는 게 오래 보는 길이다라는 말은 제가 그 아이를 거절하면서 숱하게 했던 말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제가 커졌습니다. 제 시야에 그 아이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 겨울 태훈이가 좋아져 버린 거죠. 하지만 절대 운동선수는 안 된다는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게 들키긴 했는데 막상 사귀자 하면 도망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2010년 1월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고백하러 갔습니다. 더 이상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동선수와의 연애 헤어지기라도 하면 후폭풍이 클 텐데 많이 두려웠지만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이상 고백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 그 아이가 휘트니스에서 운동을 마친 뒤 제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막상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만큼 싸이가 좋았었어요. 함께 테이크아웃 커피를 뽑고 밤이 늦어 들어갈 곳도 없기에 제 차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 아이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오래 보기 위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희망 고문 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좀 웃기죠? 걔가 그래요. 원래 나이보다도 더 어린 구석이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지금은 잘 알지만 그동안 누나 동생으로 지내왔던 시간들 역시 너무 소중했기에 그것마저 망칠까봐 힘들게 했던 고백 그리고 거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 핸들에 머리를 박고 창피한 얼굴을 가리며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까진 재미있죠? 그래요.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차 안에 습기가 찼으니 습기가 빠질 때까지 있겠다더군요. 제 차 시동을 옆에서 직접 켜더군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아이폰으로 게임을 하더군요. 별말도 없이 시간이 갔습니다.
차 안이 히터 때문에 더워지자 이번엔 제 차 시동을 끄더군요. 그렇게 5분만 10분만 있다 가겠다 시간을 끌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며칠 전 제가 술이 취해서 전화를 했을 때 끊고 내일 얘기하면 뽀뽀를 해주기로 했다 하네요. 그 아이는 뽀뽀해달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 처음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시해버린 일도 많았지만 그때는 제가 좋아하고 있었기에 안 되더군요. 뽀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2번 해주기로 했다더군요. 2번째 키스가 문제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그 아이는 제 손을 자신에게 갖다 댔습니다. 깜짝 놀랐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 거절하면 서로 많이 민망해서 다신 얼굴 못 보는 거 아닐까 겁도 났습니다. 어쩌나 망설이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태훈인 이번에 제 어깨를 누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진짜 이걸 원하냐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어깨를 누르더군요. 네, 지금도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 대목이에요. 어쨌든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 그 아이를 다신 못 보게 되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가 타일러서 보내든가 했어야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미련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밀어내면 얘가 얼마나 민망할까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바보같이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고선 어떻게 됐냐고요?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연락하면 못내 전화를 받긴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미안할 짓 했다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미안할 짓 한 적 없다며 누나까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냐며 시간을 달라더군요. 1월 17일 전지훈련을 갈 날짜는 다가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을 달라. 억지로 사귀었지만 전지훈련 떠나기 전 차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볼일을 처리한 것 외엔 없었습니다. 전지훈련 떠나고 바로 헤어지자 했고 그래도 누나 동생 관계로 돌려보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아인 그 일에 대해선 전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1년을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보낸 건지.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잊고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의 그 일 똥 밟았다 생각하기엔 전 그 아이를 너무 예뻐했거든요. 그 아이에게도 제가 소중한 누나라고 믿었었어요. 다신 볼 일 없는 사람과의 일이어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은 아이였고 그 일 이후에도 계속 그 아이를 봐야 하는 일이라 일에 집중해서 잊을 수도 없었어요. 차 안에서 그랬던 건 결국 좋아서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단 하나였어요. 욕정. 너무도 치열한 이무한 경쟁 세계에서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었던 동생이 제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제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 다시 지난 1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저는 이 일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덮고 싶었어요. 그 아이 보며 밝게 웃고 아픈데도 버티는 태훈이를 위해 제가 멘트 하나라도 더 좋게 하고 더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잊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일을.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너무 아프게 하네요. 반성은커녕 이 글이 그 아이에게는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무책임이 다른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누나로 동생으로 많이 아끼고 예뻐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욕정 앞에 다 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겼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사과하고 확실하게 하라고요. 희망 고문으로 너무 많은 걸 망가지게 했습니다. 이 글이 나가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여기 발붙일 수 없겠죠?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당시 MBC ESPN 시험에 감기 걸린 채로 보러가 떨어졌다며 펑펑 울 때 케이블 방송사 시험에 떨어진 것 치고는 너무 운다는 친구의 우스갯소리에 공중파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ESPN이라며 더 크게 울었던 게 생각나네요. 응원팀이 계속 져서 밥도 못 먹고 울었던 기억도 나고 스터디 멤버들이랑 처음 야구장에 가서 너무 떨리고 재미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너무도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화려한 스튜디오가 없어도 입었던 옷도 입고 3시간여 중계에 5분도 안 나와도 이 야구의 방송에 내가 발 담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어쩌면 내가 진짜 중계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꿈에 젖어 더 큰 발전만을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1년 전 그 일에 무너져 버렸네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그만둘 힘도 없어.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그만둘 수 있게 될까 싶어. 이제는 너무도 원망스러운 그 아이를 더 이상은 볼 자신이 없어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에는 트위터로 안타까운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도 올라와 이 트위터를 본 다른 유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다행히 송지선은 자는 중이었고 합니다. 당시 진중권은 비아냥거리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으며 나중에 우려가 실제로 드러나자 비판을 받았습니다.
싸이월드와 트위터의 해킹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만 같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싸이월드와 트위터에 썼던 암시 글은 해킹이 아니라 송지선 본인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포츠 서울에서 임태훈이 송지선과 관계를 일부분 틀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맞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지선은 베이스볼 투나잇 야에서 하차했습니다. 아직 하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나 거듭된 논란 끝에 결국 송지선은 베이스볼 투나잇 야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녀가 계약직 신분이고 어떤 방송이든 더 이상 활동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송 퇴출과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오후 1시 44분에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19층에서 이불을 감싸 안고 낙하했습니다. 이를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해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송지선을 최초 발견한 경비원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주차장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고 경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생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지붕 캐노피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에 암시 글을 올리던 사람이 그 암시가 사실이 되어버려 많은 이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하필이면 30세 생일이 고작 닷새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터진 비극이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배모 씨는 딸의 소식을 듣고 실신의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 송모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제주도에서 서울행 비행기로 올라왔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오후실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배 씨는 오후 7시 30분경 작은 딸의 부축을 받아 빈소로 들어갔고 고인의 남동생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통곡은 빈소 밖 로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오후 9시경 아버지 송 씨가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빈소에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고인과 격주로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진행해온 김민아 아나운서를 비롯해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조문이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5월 25일 진행된 발인식에서 어머니 배 씨는 억울하다 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 송 씨는 더 할 말이 없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친지들은 송 아나운서의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 아나운서와는 조카와 이모 사이처럼 가까웠다는 김모 씨는 고인의 어머니 배 씨가 목격한 직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지선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여름에 뭐가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겠어요. 자신도 무서우니까 그런 거지. 전날도 창문에 올라서 있는 걸 언니가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고 탁 쳤대요. 계속 이불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아이가 없더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뛰어내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직전 송지선은 식음을 전폐해 매우 수척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 앙상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며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지선이가 20여 일을 물로 연명했어요. 어머니가 죽도 사다 주고 우유도 사다 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다가 그저께 우유 하나 먹었대요. 염할 때 보니 아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손은 어린아이 것처럼 작고 눈도 보통 퀭한 정도가 아니야. 장례식장 밖에서 만난 고인의 이모는 언니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했지만 형부는 덮자고 했다 라며 스캔들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지선이만 나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을 어떻게 풀어줄 건데? 타인에게 받은 상처 끌어안고 떠난 그녀. 유족들에 따르면 송지선은 심성이 착하고 일에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생방송 중 실수라도 하면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책하는 글을 남겼고 임선수와의 스캔들로 의혹이 불거지자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모는 고운 심성을 지닌 조카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선이는 자기가 힘들면 힘들었지 남이 힘든 꼴을 못 봐요. 자기 혼자 힘들어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그 길을 택할 아이예요. 절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아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생전 인터뷰에서 말을 번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송 아나운서는 임 선수와의 교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사실임을 밝히기도 했고 트위터에 글을 쓴 건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본인이 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송 아나운서의 이모는 스캔들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고 심리적인 부담도 컸던 것 같다. 지선이가 엄마에게 내가 없어져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가는 것도 무섭고 모든 일이 무섭다라고 했다고 하더라. 가기 전에 임 선수와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니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송 아나운서는 직전까지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고운 심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지선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떠났다. 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월 2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송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어머님이 목격자 진술, 집에서 발견된 메모지, 직접 사인 이미 명백해 수사를 종결한다. 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모두 다 말하겠다. 던송 아나운서의 부모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까지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